인류가 측정한 가장 강력한 펀치의 주인 프란시스 응가노가 5월 16일 MVP 주최 넷플릭스 사상 최초의 MMA 생중계로 다시 케이지에 돌아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 궁금한 게 있는데요. 복싱에서 2년을 보낸 사나이가 다시 사운스 글러브를 끼면 더 강해질까요? 아니면 약해질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물리학적으로 그 답은 여러분이 예상하는 것과 다를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그 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남자가 어떤 인간인지를 알아야 오늘 이야기의 무게가 달라지는데요. 프란시스 응가누는 1986년 카메룬의 작은 마을 바티에에서 태어났습니다. 6살 때 부모가 이혼하면서 이모에게 맡겨졌고 10살부터 모래 채석장에서 일했는데요. 하루 $2 50센트를 벌며 곡괭이로 바위를 쪼개고 수레를 밀어 올리는 게 일상이었습니다. 학교는 학비가 없어서 제대로 다니지 못했고 쓰레기통에서 음식을 찾다가 쥐와 토마토를 두고 싸운 적도 있다고 직접 밝혔습니다. 22살에 복싱을 시작했지만 카메룬에서는 기회가 없었습니다. 26살에 전 재산을 모아 유럽행을 결심했는데 그 여정이 14개월이 걸렸습니다. 사하라 사막을 건너다 6번이나 되돌아갔고 모로코에서 스페인으로 바다를 건너다 체포돼서 2달간 수감됐는데요. 수영도 할 줄 몰랐습니다. 파리에 도착했지만 돈도 친구도 갈 곳도 없었습니다. 노숙자로 거리에서 잠을 자다가 우연히 복싱 체육관을 찾아갔는데요. 거기서 MMA를 소개받은 게 2013년입니다. MMA를 시작한 지 불과 2년 만에 UFC와 계약했고 4년 만에 헤비급 랭킹 1위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2021년 3월 스티페 미오치치를 2라운드 KO로 꺾으며 아프리카 최초의 UFC 헤비급 챔피언이 됐습니다. 모래 채석장에서 곡괭이를 쥐던 손이 인류 역사상 가장 강한 펀치를 만들어낸 겁니다. 이 배경을 아셔야 오늘 물리학 이야기가 단순한 숫자, 노름이 아니라는 걸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응가누가 복싱에서 무엇을 경험했는지부터 짚어야 하는데요. 2023년 10월 응가누는 WBC 헤비급 챔피언 타이슨 퓨리와 프로복싱 데뷔전을 가졌습니다. 아마추어 경험조차 전무한 MMA 파이터가 무패의 세계 챔피언 링에 올라간 겁니다. 배당률은 퓨리 쪽으로 마이너스 1400, 쉽게 말해 전 세계가 응가누의 학살을 예상했습니다. 그런데 3라운드에서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는데요. 응가누의 왼쪽 훅이 퓨리의 관자놀이를 정확히 가격하면서 206cm의 거인이 캔버스에 주저앉았습니다. 10라운드 풀라운드를 끌고 간 끝에 스플릿 판정으로 졌지만 파워샷 적중률에서는 37대 32로 퓨리를 앞섰습니다. 퓨리 본인이 경기 후 인터뷰에서 지난 10년간 가장 힘든 경기였다고 인정했을 정도입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건 응가누가 복싱 링에서 보여준 기술적 변화입니다. MMA 시절의 응가누를 떠올려 보겠습니다. 넓은 스탠스에서 폭발적으로 달려들어 오버핸드 라이트 한 방으로 상대를 눕히는 스타일이었는데요. 원시적이지만 압도적인 파워가 무기였습니다. UFC 14전 중 7번을 1라운드 2분 이내에 KO로 끝냈을 정도입니다. 그런데 퓨리전의 응가누는 완전히 다른 파이터였습니다. 응가누는 MMA 스타일의 야생적인 스윙 대신 정제된 복싱 스탠스에서 카운터 펀칭을 구사했는데요. 잽으로 거리를 통제하고 하이가드를 유지했으며 심지어 사우스포로 스위칭까지 보여줬습니다. 프로복싱 데뷔전에서 사우스포 전환을 자연스럽게 해낸다는 것 자체가 보통 일이 아닙니다. MMA에서도 스탠스 스위칭을 자유자재로 하는 선수는 많지 않은데 복싱 데뷔전에서 그걸 해낸 겁니다. 특히 퓨리를 넉다운 시킨 그 왼쪽 훅을 분석하면 응가누의 변화가 명확해지는데요. 예전 같았으면 전력 질주하면서 오버핸드를 날렸을 상황에서 응가누는 자리를 잡고 퓨리가 오른손으로 들어오는 타이밍에 정확히 카운터 왼쪽 훅을 날렸습니다. 거리 측정, 타이밍, 체중 이동이 모두 맞아떨어진 정밀한 한 방이었습니다. 이 경험이 왜 중요한지를 물리학적으로 설명하겠습니다. 펀치의 파괴력은 본질적으로 운동 에너지입니다. 공식은 운동 에너지는 2분의 1 곱하기 질량 곱하기 속도의 제곱인데요. 여기서 핵심은 속도가 제곱으로 반영된다는 점입니다. 같은 힘으로 주먹을 뻗어도 속도가 10% 빨라지면 에너지는 21% 증가합니다. 복싱에서 응가누가 얻은 건 바로 이 정밀한 속도의 효율성입니다. MMA 이 시절의 응가누는 거대한 질량을 활용한 원시적 파괴력이 무기였는데요.
120kg이 넘는 체중에서 나오는 모멘텀 자체가 압도적이었기 때문에 기술적 정밀도가 다소 부족해도 상관없었습니다. 하지만 복싱에서는 달랐습니다. 복싱화와 블레이디드 스탠스가 강제하는 환경을 이해해야 하는데요. 먼저 복싱에서는 복싱화를 신습니다. 복싱화는 바닥이 매끄럽고 발이 지면에 밀착하지 않기 때문에 마찰 계수가 MMA의 맨발과 비교하면 현저히 낮습니다. 여기서 기저면이라는 개념이 등장합니다. 기저면은 양발이 지면과 접촉하는 면적과 그 사이의 범위를 말하는데요. 쉽게 말해 기저면이 넓을수록 몸이 안정적이고 힘을 전달하기 유리합니다. 그리고 복싱은 MMA보다 스탠스가 블레이디드, 즉 몸을 옆으로 돌린 자세를 취합니다. 복싱에서는 테이크다운이 없으니 정면을 좁혀서 피격 면적을 줄이는 것이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복싱화의 매끄러운 바닥이 더해지면서 폭발적인 하체 반발력을 만들기가 MMA 이 환경보다 구조적으로 어렵습니다. 쉽게 말해 다리에서 시작해서 엉덩이를 거쳐 코어를 통해 주먹까지 전달되는 회전력이 MMA 환경보다 제한되는 거죠. 은간우 같은 괴물급 파워 펀처에게 이건 말 그대로 족쇄를 채운 것과 같습니다. 120kg의 질량이 만들어내는 폭발적인 가속도를 온전히 활용할 수 없는 환경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점이 역설적으로 핵심인데요. 족쇄를 찬 상태에서도 퓨리의 관자놀이를 가격해서 넉다운을 뽑아냈다는 것은 은간우가 순수한 근력과 질량에 의존하는 단계를 넘어섰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펀치의 타이밍과 정확성, 그리고 체중 이동의 효율성을 학습한 겁니다. 비유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중장비로 건물을 부수던 사람이 정밀 공구 사용법까지 배운 겁니다. 파괴력은 그대로인데 거기에 정확성이 추가된 상태. 이게 복싱이 은간우에게 준 가장 큰 선물입니다. 자, 이제 MMA로 돌아온 은간우를 상상해 보겠습니다. MMA에서는 맨발로 케이지 바닥을 밟습니다. 맨발의 접지력은 복싱화와 비교가 안 됩니다. 발가락이 지면을 움켜쥐듯 잡아주기 때문에 마찰력이 극대화되는데요. 중요한 건 펀치를 날리는 순간입니다. 맨발의 접지력을 바탕으로 뒷발이 지면을 강하게 밀어내면서 폭발적인 지면 반발력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은간우의 질량은 약 120kg인데요. 이 거대한 질량이 맨발의 완벽한 접지력 위에서 지면 반발력을 최대로 활용하면서 폭발적인 가속도를 만들어냅니다. 발끝에서 시작된 힘이 무릎, 엉덩이, 코어, 어깨를 거쳐 주먹까지 끊김없이 전달되는 완벽한 운동사슬이 복원되는 거죠. 2017년 UFC 퍼포먼스 인스티튜트에서 은간우의 오버핸드 라이트가 파워큐브 기준 129,161 프랭클린을 기록했습니다. 약 96마력 수준이고 데이나 화이트는 전속력으로 들이받는 포드 에스코트급 충격이라고 비유했는데요. 12파운드짜리 대형 망치를 머리 위에서 전력으로 내려치는 것보다 강한 힘입니다. 그런데 그때의 은간우는 복싱 훈련을 받기 전이었습니다. 정밀한 체중 이동도 세련된 카운터 타이밍도 사우스포 전환도 없던 시절의 측정값입니다. 그 이후 은간우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타이슨 퓨리와 10라운드를 풀로 가며 복싱의 거리 조절과 카운터 타이밍을 실전에서 체득했습니다. 앤서니 조슈아에게는 2라운드 KO로 졌지만 이 패배조차 은간우에게는 수업료였습니다. 세계 최고 클래스의 복싱 타이밍과 파워를 머리가 아니라 몸으로 배운 거니까요. 그래서 이제 은간우의 주먹에는 복싱의 시간까지 실려 있습니다. 이 두 경기에서 은간우의 뇌에 각인된 건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복싱이라는 스포츠가 수백 년간 쌓아온 펀치 효율성의 원리입니다. 2024년 10월 복싱 이후 첫 MMA 복귀전인 헤난 페레이라전에서 우리는 이미 그 변화의 힌트를 봤습니다. 은간우는 경기 시작과 동시에 강력한 로우킥으로 상대의 스탠스를 흔들었습니다. 이건 예전의 은간우에게서는 보기 어려웠던 전술적 플랜이었는데요. 그리고 정확한 타이밍에 더블레그 테이크다운을 성공시킨 후 삼각 조르기 시도를 차분하게 탈출하고 그라운드 앤 파운드로 1라운드 3분 32초 만에 경기를 끝냈습니다. 여기서 주목할 건 은간우의 접근 방식이 완전히 달라졌다는 점입니다. 예전에는 스탠딩에서 폭발적인 한 방을 노리는 파이터였는데요. 헤난 페레이라전에서는 로우킥으로 거리를 조절하고 테이크다운으로 포지션을 확보한 뒤 그라운드에서 마무리하는 전술적 파이터의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복싱에서 배운 거리 관리의 개념이 MMA 전체 게임 플랜에 스며든 겁니다.
그리고 최근 은간우에게서 나타난 또 하나의 물리학적 변화가 있습니다. 코치 에릭 닉식이 올해 초 화상통화에서 은간우를 보고 한 말이 있는데요. 역대 가장 가벼운 상태라는 겁니다. 얼굴이 조각같이 날카로워졌고 무릎 상태도 좋아져서 매일 로드워크와 훈련을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체중이 가벼워진다는 것은 물리학적으로 무엇을 의미할까요? 운동 에너지 공식에서 질량이 줄면 에너지도 줄어야 하는데요. 하지만 여기서 놓치면 안 되는 게 속도가 제곱이라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체중이 120kg에서 115kg으로 약 4% 줄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질량 감소에 의한 에너지 손실은 4%입니다. 그런데 군살이 빠지면서 근육의 수축 속도가 10% 빨라졌다면 속도의 제곱 효과로 에너지는 21% 증가합니다. 결과적으로 전체 운동 에너지는 약 16% 순 증가하는 거죠. 군살을 빼고 근육의 밀도를 높인 은간우가 복싱에서 배운 정밀한 체중 이동과 타이밍을 MMA의 맨발과 자유로운 스탠스 위에서 구사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정리하겠습니다. 복싱 전의 은간우는 120kg의 원시적 질량이 만들어내는 순수 파괴력의 화신이었습니다. 모래 채석장에서 다져진 근육과 타고난 폭발력으로 UFC 헤비급을 지배했습니다. 복싱이라는 족쇄 속에서도 퓨리를 넉다운 시킨 건 그 파워가 얼마나 비상식적인지를 증명했고요. 복싱 후의 은간우는 여기에 정밀도라는 무기가 추가됐습니다. 재배 거리 조절, 카운터 타이밍, 스탠스 스위칭, 체중 이동의 효율성, 이 모든 것이 다시 맨발의 완벽한 접지력과 자유로운 스탠스 전환 위에서 발휘됩니다. 거기에 역대 가장 가벼운 체중으로 속도까지 올라간 상태입니다. 물론 실전에서의 펀치 위력은 상대와의 거리, 타이밍, 균형 상태에 따라 달라집니다. 하지만 적어도 역학적 구조만 놓고 보면 은간우는 복싱 전보다 더 효율적인 타격 메커니즘을 갖췄습니다. 5월 16일 LA 인투이트 돔 3억 2,500만 넷플릭스 구독자가 지켜보는 최초의 MMA 생중계에서 은간우가 사운스 글러브를 다시 끼는 순간, 그건 단순한 복귀가 아닙니다. 물리학적으로 완성된 형태의 인류 최강 펀치가 드디어 족쇄를 풀고 해방되는 순간입니다. 소형차 충돌 에너지가 아니라 이제는 정밀 유도 미사일에 가깝다고 표현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문제는 그 미사일의 첫 번째 타겟이 필리피 린스라는 겁니다. PFL 헤비급 토너먼트 우승자이자 UFC에서도 4연승을 거둔 검증된 헤비급인데요. 하지만 솔직히 이 밤의 진짜 질문은 린스가 이길 수 있느냐가 아닙니다. 은간우의 진화한 펀치가 과연 얼마나 더 무서워졌느냐, 그걸 전 세계가 5월 16일에 확인하게 됩니다.